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6월 28일, 이제 6월 장세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자, 올해 방송을 여러 차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소개해드린 종목분들 정리해가는 차원에서 오늘 그동안 또 말씀드렸던 개별주, 그 중에서 이제 솔루엠, 자, 솔루엠의 목표가 얼마까지 가느냐, 이 부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시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력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계속 말씀드린 NK맥스, 또 새로운 종목 한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 성격이 좀 무겁거나 자본금이 큰 종목들이 지금 안 움직여요. 근데 계속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덧붙여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솔루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던 그런 중소형 개별 종목이에요. 솔루엠 글쎄 최근에 좀 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전 영상을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시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6.6% 오후장의 반등이 굉장히 가파른 모습이 나와버렸죠. 거래량 200만 주가 채 안 되는데요. 6.6% 오르면서 오늘 3만원대를 넘어가진 못했습니다만 29,900원인가요? 장중에 찍는 그런 모습인데요. 빠르면 내일 정도 3만원대를 한번 경험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거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과열권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솔렘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랐어요. 그죠? 1월부터 넘는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률이 아닙니다. 지금 목표가가 36,000원대까지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약 3천억 정도가 좀 나왔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자, 1분기 매출이 작년도 연간 매출에 약 한 85%에 육박하는 그러한 실적을 이미 1분기 때 기록을 했죠. 이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솔루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 부품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ESL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전자 가격 표시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마트, 우리 가면 또 편의점 이런 데 가보면 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퍼도 낮지 않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경쟁사에 비하면 지금 글로벌 한 2위권 정도 돼요. ESL 정도. ESL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SES 이마고텍, 그죠? 그다음 프라이서라고 하는 그런 회사 ESL 상위 3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글로벌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ESL의
확장성을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의류, 공장, 병동, 뭐 오피스, 물류센터, 그죠? 우주 할 것 없이 이 ESL, 이 가격 표시기, 전자 가격 표시기에 대한 적용 조각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자,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사업부 매출이 원래 전자부품이 더 많았었는데 이 ESL 때문에 ICT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올해 41%나 된다 그래요. 요거만. 그다음에 내년도에 43% 정도면 확실하게 전자부품보다 훨씬 많아지는, 지금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예요? 무인화, 그죠?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편의점도 그렇고, 완구점, 또 뭐예요? 뭐 아이스크림 파는데, 그 다음에 뭐 반찬 가게, 뭐 갈비 파는 그런 고기 가게, 이런 것도 다 무인화로 돼 있어요. 그죠? 뭐 라면, 카페 같은 것도 무인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ESL을 앞으로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로봇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첨단 산업, 또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아이템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L은 2025년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고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솔로엠이라든가 또 외국계 프라이서, 또 SES, 이마고텍 같은 이런 회사들 수주 잔고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특히나 ESL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요 파트에 대한 단기적인 고성장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솔로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3만원 찍지 않았습니다. 3만원 부근까지 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 오후 들어서면서, 그죠? 1시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만원대는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소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보다 뭐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솔로엠에 대한 목표 주가는 더욱더 높여갈 수 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사야 되느냐예요. 그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 언제 사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뭐 쫓아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조정 시점,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충분히 살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 회원들 지금 눌림목 시점에서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솔루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NKMX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요. NKMX 꾸준해요. 그 다음 7월 달에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임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NKMX는 지금 시동을 잘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고 답답한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6월 달에 거래가 많지 않아서, 하지만 언제든지 돌발적이고 기습적으로 크게 장대 양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종목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울 옥션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서울 옥션. 옥션이 뭐예요, 여러분들? 경매잖아요. 말 그대로 미술품. 199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죠? 2008년도에 호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미술품 경매 시장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미술품 판매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요. 경매 부분이 30% 정도, 그 다음에 중개, 또 미술품 담보대출까지 최근 시작을 해서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았었어요. 서울옥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과 또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또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과거에 뭐 4만 원까지 갔다가 2022년도 작년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였어요. 이때는. 그죠? 제로 금리에서 미국이 5%까지 이상까지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인데, 그 주가가 지금 뭐 반토막 넘어섰죠. 반의 반토막도 더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피크를 맞이해서 이제는 금리가
뭐 동결 내지는 뭐 한두 차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완연하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울옥션이 이제는 기대를 해봐야 된다. 좋은 것이 뭐냐면 서울옥션 여러분들 바닥권이라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적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3년 만인가요? 4년 만에 4년 만에 개최되는 오는 11월 달이죠. 홍콩에서 열리는 최대 오프라인 경매. 자, 이 행사를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난 6월 초반에 미술품 판매가 약간 90억 정도, 이게 7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공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국내의 이런 경매 시장의 활성화, 또 해외 이런 홍콩 오프라인 경매 같은 이벤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반기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옥션 여러분들이 바닥을 확인했다. 그래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좀 선침의 차원으로 여러분 접근해 볼 수 있는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또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옥션, 그렇죠, 중소형 개별주라는 점,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미술품 경매 회사, 지금 뭐 과점이에요, 그죠? 지금 서울옥션 외에 업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K옥션인가요, 그죠? 이 두 회사가 이 미술품 관련된 경매 시장에서는 거의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서울옥션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또 뜨는 게 뭐가 있어요? 토큰 증권. 자, 토큰 증권. 근데 이런 미술품 같은 거, 무슨 어떤 작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토큰 증권이 많이 또 뜨고 있고, 최근에 많이 활성화 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옥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바닥을 쳤다.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바닥을 치고 하반기 다양한, 제가 볼 때 1분기 때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부터 3분기부터네요. 3분기부터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건 뭐 일봉인데요.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1년이 넘게 주가가 하락, 1년 반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하반기에 좋아질 실적을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경매 시장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죠? 경기를 탄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 인상기 본격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거나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한다면 이 옥션 시장, 경매 시장도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서울옥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과거에 4만원 정도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15,000원도 안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이 종목에 대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가 아닌 뭐라 그랬어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온다. 이런 종목들 선침의 차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솔랜드이 됐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러셀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서울옥션,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1년, 저희가 뭐 단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단위로 여러분들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좌 입금하시고 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입금하시는 성함하고 간략한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 움직이는 개별 종목군들 움직이는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뭐예요? 대형주들 다 가니까 하나기술 같은 종목 움직이죠. 앞에 24 같은 거 움직이죠. 아지텍메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도, 가벼운 종목군도 올라가요. 대형주들은 좀 못 간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현대차 유료문자 회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